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규옥입니다. 지난 10월 창간한 독립언론 뉴스 어디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 어디는 제일 먼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 심의 결과를 분석하여 기사형 광고의 연도별 현황, 매체별 순위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후 기사형 광고의 폐단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업체가 올해 7월부터 이 기사형 광고를 통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해서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후 10월 폰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자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가 많은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되었으므로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공지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가지는 신뢰성에 기댄 이 기사형 광고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해당 업체는 폰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기사형 광고를 실은 언론사들은 대행사에서 의뢰받아서 그냥 광고로 생각하고 게재한다.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는데요. 언론사에 소개된 회사다. 이게 사기고 우리 회사에 실체가 없다면 왜 언론사에서 우리 기사를 실어주겠느냐는 설득에 깜빡 넘어갔다는 사기 피해자에게 그것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못한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사형 광고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언론의 신뢰성 회복이란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빠르게 돌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축적된 그만큼의 같은 양의 정보를 단 이틀이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키워드는 바로 AI, 인공지능과 SNS, 소셜미디어일 겁니다. 이들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이 누구에게나 자유로워지면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 또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언론을 생산해내는 기자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기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갈 때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이 언론사 대 대중이라고 하는 1대 다수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이 방식이 다수 대 다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새롭고 능동적인 시민들이 등장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대중들이 이처럼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의 생태계에서 저널리즘이 단지 또 하나의 주장을 전달하는 존재로 머물게 된다면 저널리즘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뉴스를 만들고 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는 현실은 저널리즘의 품질을 더 고급화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자들은 반드시 시민이 뉴스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은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울과 김포를 통합하자는 메가시티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이슈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지역 상생 발전에 끼치는 결과적인 영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9일 메가서울 오른 방향 하루 만에 입장 번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환 지사는 SNS를 통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살았던 경험을 강조하면서 2,60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의 과밀화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방 분권의 핵심은 과밀한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귀농, 귀촌으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리쇼어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나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태도를 바꿔서 정부 여당이 발표한 메가서울을 옳은 방향이라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당장 지역 소모를 걱정하는 지역 민심은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황의 객관적인 전달을 넘어서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0일 더 세정 코너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세종 반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세종 지역에서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한 지역 정당 대표의 목소리로 지방 인구 감소 등 지역에 대한 고사회기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의 모델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선포식이라는 보도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이전, 지방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보도합니다. 메가시티에 관한 연이은 3가지의 보도는 시의성에 비추었을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보도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의 표명을 넘어서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제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점의 제시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경제 상황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자들은 사안을 다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태도와 사안의 핵심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능력은 기자적인 탐구심과 판단력을 활용해서 불확실한 환경에서 명확한 결론을 찾는 힘, 바로 그것을 의미하겠지요.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의 생산으로 무한히 복잡해지는 망망대해와 같은 어지러운 현실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판과 같은 언론과 기자의 가치가 환하게 빛을 발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언론과 기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쇼생크 탈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도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흘러나오던 그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것이 통제된 교도소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이리아가 흘러나오자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모든 죄수들이 우두커니 서서 음악을 듣는 장면이었죠. 하던 일을 멈추고 운동장에 있던 죄수들이 일제히 허공의 스피커를 바라보던 무표정에서 느껴진 감동은 이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오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3분 15초의 행복을 안겨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음악은 각박한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면서 찰나의 행복을 선사해주곤 합니다. 또 그것이 음악의 힘이기도 하죠. 저도 일을 할 때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꼭 음악을 듣는데요.
그만큼 음악은 이제 우리 일상에 크게 자리 잡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재즈도 노예 무역 상품으로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흥얼거렸던 노동요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노래는 우리의 힘든 삶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또는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허전함과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또 음악에는 지나간 역사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953년에 발표된 굿세어라 금수나와 같은 노래는 영화 국제시장에 삽입돼서 젊은 층들에게도 널리 퍼졌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에는 흥남부두나 일사후퇴, 국제시장, 영도다리 등 한국 전쟁과 피난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 노래는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모진 고생을 하던 주인공이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동생 금순이에게 자기 안부를 전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굳세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당시 많은 실향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에 갔다 살아 돌아온 한국 청년들의 모습을 노래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곡도 있고요. 또 7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아침 이슬과 같은 포크 음악이 통기타 선풍을 일으키며 청년들 사이에 애창곡으로 불렸죠. 또 1983년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에서 흘러나왔던 패티김의 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을 보면서 마치 내 일처럼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에는 그 사회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대중가요를 K-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유행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송대관 씨의 유행가라는 노래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이 곡의 가사에는 유행가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당시의 유행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과거의 유행가는 흔히 뽕짝이나 트로트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트로트는 대체로 4박자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의 4박자라는 노래도 바로 여기서 기원한 것대요. 이렇게 유행가라는 말이 한참 사용되다가 한동안은 가요라는 말로도 불렸고요. 그것이 지금은 K-팝이라는 말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대중가요에는 한국인들의 삶과 애환, 사랑과 기쁨 또는 당시의 유행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4일 방송된 보물지도 노래 속 인문학에는 인하대학교의 한성호 교수가 한국 대중가요의 노랫말들을 분석해 주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호 교수는 한국어 의문론을 전공한 국어학자인데요. 국어학자가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연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 만큼 대중가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소 독특한데요. 노랫말을 정리하기 위해 한성호 교수가 사용한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책을 보고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데요. 노래방에 비치된 노래책은 누구나 한 번쯤 찾을 만한 노래들을 실어놨다는 점과 가사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노랫말이 전산 자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의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노래방 책에서 26,250곡의 노래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 노랫말을 분석해서 어떤 단어가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앞뒤에는 어떤 단어가 따라붙는지 등 다양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23년에 나온 희망가에서부터 2016년에 나온 방탄소년단의 노래들까지 망라했다는데요. 모아둔 노래 제목만도 원고지 2,600매에 달하고요. 또 가사는 7만 5천 매에 달할 만큼
매우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한국 대중가요 노랫말 속에 담긴 한국어를 언어학적 통계로 분석한 것이 바로 한성우 교수의 연구 방법론입니다. 가령 한국 대중가요의 노랫말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나와 너,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일까를 탐구한 것이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가요가 일상화되면서부터는 사랑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 타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건데요. 또 사랑이 떠나갔을 때 또는 사랑을 간절히 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사랑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성우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 순위 104위를 차지한 데 비해 대중가요에서 사랑은 노래 제목과 가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인 노래를 시대별로 분석해보면 1950년대까지는 전체 노래에서 고작 2.19%에 그쳤지만 2000년 이후에는 11.3%까지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영어 단어 러브까지 포함하면 무려 65.2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상승세를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직접 가사를 쓴 팔도강산이라는 곡에 대한 분석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 가사를 쓴 아이디어도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서울 중심주의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자 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매우 특색 있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늘 차이를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언에서 목격되는 차이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미로든 서로 통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사는 한국어는 서로 통한다는 사실을 통쾌한 설득력으로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통 한 지역의 방언만으로 만든 곡들과 달리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한꺼번에 넣은 점도 자신들의 개성과 메시지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 통계학적 분석으로도 노랫말에서 서울 중심주의가 강하게 엿보인다고 하는데요. 지역으로 따져볼 때 서울은 노래 제목과 가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를 차지한 지역은 바로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성우 교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지만 누구나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충실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랫말의 참된 주인이란 이 땅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말이 곧 우리말이라는 철학을 보여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성우 교수는 영어로 점철된 노랫말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노랫말에 반영된 우리의 삶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의 참된 주인은 우리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말들은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 그리고 흔히 지역이나 사회, 계급이나 성별 등을 표준어와 사투리로 구분하곤 하는데 그런 구분보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우리말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 철학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물지도 노래 속의 인문학에서 한성우 교수는 한국 대중가요의 노랫말이 죽어있는 단어와 문장의 조합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이 노래로 불리기 위해 다듬어진 말이라는 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담아낸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고 충실한 분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9일에 방송된 CJB 모닝와이드 재난, 이재난 알아요. 긴급 점검, 노후시설 화재 점검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CJB 모닝와이드는 매주 목금 오전 8시에 충북 지역 시청자에게 뉴스,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 격주로 진행되는 재난, 이재난 알아요 코너는 시청자가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도 있는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재난 예방 방송입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화재 대응 시설, 안전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언급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은 대부분 정비되지 못한 노후시설과 상인의 부주의입니다. 그리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밀집된 상가와 가연성 소재의 구조물로 인해 불이 쉽게 번지고 전통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길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재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시설 및 기준 정비,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출연자는 이렇게 소방관련법, 화재안전점검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었지만 아쉽게도 방송은 정부와 사회의 화재 예방 대책만 설명하고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앞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비되지 못한 시설과 상인의 부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만큼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각 점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 종료 시에는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해야 한다든지 점포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등 상인들이 미리 취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소개하고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필수적인 화재 대응 방법도 함께 알려주었다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는 방법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재난 예방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CJB 모닝와이드가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올해의 마지막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14년부터 TV를 말하다 진행을 맡아주신 오원근 변호사께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올 한 해처럼 시청자 여러분 앞에 섰던 2014년 이후의 제 시간도 훌쩍 흘러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래 어느 시대에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충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체 제작되고 있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진행자라는 점에서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개묘년의 마지막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새 진행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